최재영 목사님 인터뷰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인터뷰에서 최 목사님은 윤건희 정권의 둑이 무너지고 있고 이들 부부의 인문학적 소양, 정치 철학이 부족한 점, 논문 표절 윤 정권을 비판하는 자에 대한 인권 유린, 이들 부부의 주술적 행위에 따른 국정농단 등을 거론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려면 저희 채널에서 동영상을 클릭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해 온 그 정책들, 대북 정책을 포함한 여러 가지 아까 하셨기 때문에 좀 평가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뿐만 아니라 역대 모든 정권들도 다 해당이 되는 건데요.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그건 뭐냐면 민족공조를 이루는 거예요. 민족공조. 그 외세의 힘을 빌리거나 외국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카르텔에 의해서 통일이 좌우되거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자주와 주권과 주체 정신을 가지고 남과 북이 서로 우리 민족의 문제니까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자라고 해서 민족공조를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은 반대인 거죠. 오히려 외세, 미국과 일본의 우리 남북 문제, 통일 문제를 다 전적으로 의탁을 하고 의존을 하는 형국이 돼버렸고 그래서는 통일이 될 수가 없고 불행한 통일이 결말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정책이랄 것도 없고요. 지금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대북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거는 시시각각으로 급변하는 게 대북 정책이에요. 그래서 대북 정책은 계속 성명이 나오는 거고 주변 정세와 남북 문제에 의해서 계속 이제 이게 정책이 이제 변화되고 바뀌는 게 대북 정책이고 통일 정책은 마르고 닳도록 변함이 없는 게 통일 정책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통일부가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통일부는 아무리 외교부나 국방부가 별의별 소리를 해도 시끄러. 통일부는 우리 남과 북이 대화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하고 교류를 하는 거, 같이 사업을 하는 거, 여기에 중점을 둘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통일부라는 부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통일부는 반대입니다. 통일부가 국방부 같아 막 이런 적대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북 정책은 모호해져 버렸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감싸고 있는 그 주변 세력들 뭐 김태효 같은 경우에는 친일 친미 그리고 또 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 북한 붕괴론자이고 또 뭐 NS에 있는 위원들은 북한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나 보좌관들이 하나도 북을 정상적으로 보거나 올바로 관계 유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이상한 사람들이 뉴라이트, 친일 친미 세력, 반북주의자, 흡수 통일주의자, 북진 통일주의자, 그리고 또 김영호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포시즌 호텔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자유북진 통일을 한다고 이렇게 선포한 사람이잖아요. 북진 통일론자. 그러다 보니까 대북 정책도 올바로 나올 수도 없고 통일 정책도 올바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역대 정부는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이 철저히 이원화가 됐는데 윤석열 정권은 통일 정책과 대북 정책이 그냥 한데 믹스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돼버린 거야. 구분이 없어요 그냥. 북을 향해서 적대적으로만 설정을 해놓고 그거로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미국과 일본과 동맹을 강화해서 북을 적으로 규정해가지고 그냥 북이 가만히 있나요? 북도 역시 똑같이 거기도 선포를 하고 통일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동포로 보지 않고 적대적 제1의 교조국가로 설정을 하고 이런 불상사가 발생을 해서 좀 첨예하게 대립돼 있잖아요. 네. 예. 헌법을 바꿨죠. 현재 기조에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굉장히 이제 어떤 리드하는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네. 그것에 대한 목사님의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으세요? 뭐 러시아에 북한이 파병됐다고 하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예. 적나라하게 지금 이렇게 외교가나 해당 국가에서 리포트된 건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이 한국의 언론들은 외국에서 뭔가를 이렇게 보도를 하면 그걸 다시 수입을 해와서 그걸 검증 과정 없이 막 보도를 마구잡이로 보도를 하잖아요. 네. 그 최초의 그 북한군 그 영상을 이렇게 뭐 보도한 그 매체는요, 우리로 말하자면 극우 유튜버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최초의 북한군 병사들이 뭐 이제 러시아에 파병됐다고 주장한 사람들. 네. 근데 그 후로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팩트 체크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계속 그런 여론몰이를 해온 게 나쁘다는 거고, 그리고 국회의 동의 없이 지금 국힘당과 국방부만 알고 있는, 또 국방부와 대통령실만 알고 있는 그런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파병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그것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데, 그건 한 명을 파견하든 5명을 파견하든 10,000명을 파견하든 그거는 파병입니다. 왜 파병을 합니까? 국회 동의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거는 윤석열 정권이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명백한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뭐냐 하면 거기 이미 파견되어 있는 김건희 윤석열과 관련된 그 업체 기업이 뭐죠? 그래서 그 거기와 관련된 어떤 카르텔, 대통령의 개인적인 사리 사요, 대통령 부부의 개인적인 사리 사요 이런 거,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국익에 그 충실히 복무하는 그런 차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생각하고 무기 지원을 생각하는 거지, 진짜 무슨 기준으로 저렇게 윤석열 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이거는 납득이 될 수가 없고 그건 위험한 짓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이체 양명 공주 말씀하셨는데 예. 트럼프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그거와 연관시키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이제 완전히 바뀔 텐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네. 한반도를 위해서는 그나마도 나는 남북 문제나 한반도 문제를 위해서는 해리스보다는 낫다고 저는 주장해 왔던 사람이고요.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검사다 보니까 선과 악으로 모든 걸 규정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악과 악마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도 그렇게 해리스가 자기 입으로 선포도 했고 그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략적 인내라는 모호한 걸로 대북 정책을 일관해 왔는데 이게 만약에 해리스가 됐다면 전략적 적대적 관계가 아마 이렇게 앞으로 이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맨이잖아요.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을 협상의 대상으로 알고 그렇게 또 딜의 대상으로 알고 해온 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이제 그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물론 한국을 봉으로 알고 또 뭐 이제 예. 주한미군 주둔비를 뭐 뜯어가는 문제, 뭐 여러 가지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 온갖 수많은 이제 난관들이 있겠지만 그거는 해리스가 왔어도
똑같았어요. 뭐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첨단 무기를 미국에서 얼마나 많이 사왔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사왔던 무기를 1년 만에 사왔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거는 트럼프라고 그래서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씀은 가장 전쟁에서 지혜롭고 덕스러운 장군은 누구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가장 지금 남북 문제와 미국이 이렇게 결부됐을 때 가장 이상적인 거는 북미 간에 수교를 하는 거예요. 북미 수교. 북미 수교만 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고 더 이상 전쟁의 공포,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이런 무기 거래, 무기 수입, 수출, 또 남북 간의 이런 분단의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고 또 전 세계 투자가들, 미국의 투자가들, 또 한국의 남한의 투자가들이 북한에 투자하는 거, 북미 간의 수교만 하면은 다 그거는 이제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미 간의 수교를 저는 지지합니다.